넷플릭스에서 그 폭삭 소가수다라고 하는 그 넷플릭스 그 드라마 있죠. 그게 굉장히 좀 인기가 많고 전 세계적으로도 그게 아주 시청률이 높아요. 저도 그거 다 봤어요. 다 봤는데 그게 이제 제주를 배경으로 이제 만들어진 드라마예요. 그런데 정말 제주를 배경으로 하는 드라마를 진짜 만들려면은 사실 제주 4.3 사건을 주제로 만들어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이 제주 이 4.3 사건이 얼마나 이게 이 좌익, 그 다음에 그때 남노당, 이 좌익, 박헌영이가 만든, 쉽게 얘기하면 남쪽 공산당이 남노당이고 북쪽 공산당이 북노당이에요. 근데 이 남노당은 이 박헌영이가 주도해서 자기가 이제 대한민국의 사회주의 공산주의의 이 주도 세력으로 이제 만든 그 당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남노당은 정말 우리 청년들 이 남노당에 대해서 정말 공부 좀 많이 해야 돼요. 많이 해야 돼요. 그다음에 박헌영에 대해서도 그 박헌영이가 김일성 못지않게 아주 엄청난 빨갱이고 잔혹한 인간이에요. 그 인간 때문에 사실 대한민국 6.25 전에는 이 남노당 때문에 이 대한민국이 엄청난 혼란, 파업, 테러, 학살이 무수하게 많았다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빨치산도 결국은 남노당 출신들이 결국은 주류가 이르는 거예요. 근데 이 제주를 배경으로 이 폭삭 소가수다라고 하는 그 드라마가 그런 배경은 전혀 없고 그런 내용이나 그런 거가 아니라 그냥 굉장히 막 감성을 울리고 그다음에 그 여자 주인공 아이유가 갑자기 김일성이가 죽었다니까 택시 안에서 굉장히 지 혼자 그냥 펑펑 우는 것도 그러니까 그거를 누가 봐도 이 그 폭삭 소가수다는 정말 참 이게 정말 역사 인식이 없는 아주 참 잘못된 그 드라마인데 그게 이제 굉장히 우리 국내에서도 인기가 많았고 전 세계적으로도 넷플릭스에서 1위를 찍을 정도로 아주 대단한 화제를 일으켰어요. 우리가 이 제주 하면은 꼭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제주는 아까 얘기했지만 해방 이후에 이제 우리 대한민국이 이제 자체적으로 민주정부를 구성하려고 했을 때 이 박헌영이가 야 이래가지고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제주에서 난동을 부린 게 이 제주 4.3 사건이에요. 근데 이 제주 4.3 사건이 전체적으로 좌파 정권이 들어오면서 마치 이게 마치 무슨 우리나라 국군과 경찰에 의해서 학살이 주도된 사건이냐. 그래서 뭐 제주 4.3 항쟁, 뭐 민주화, 그러니까 이게 바뀌어요. 내가 고등학교 때 배웠던 건 너무 다르지. 그러니까 이게 봐요. 그러면은 나는 오늘 이제 복잡한 이론적인 얘기를 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남노당에 대해서도 확실하게 알아야 돼요. 우리나라 청년들이 자유대학 이 청년들이 이 남노당에 대해서 공부를 많이 해야 돼요. 그래야 지금 저 인간들이 어떤 인간들이 그리고 저 인간들이 앞으로 정말 심하게 나오면 어떤 짓을 저지를지를 예상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남노당에 관련된 공부를 많이 해야 돼요. 그래야 이 공산주의 사회주의자가 얼마나 이건 정말 인간이 아니군, 인간이 아니라는 것을 피부로 와느끼고 저것들이 지금은 말로 정책으로 하지만 이제 자기들이 완전히 주도권을 잡으면은 이제 그때부터는 아주 엄청난 아주 잔혹성을 보여주는 그러한 짓들을 서슴지 않는다는 것. 이게 남노당이 이전에 했던 것을 앞으로도 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박헌영이가 이 제주 쪽으로 남노당이 몰려가지고 그 당시에 이제 군 내부에 이제 빨갱이들이 많았단 말이에요. 6.25 전쟁 이전에. 그래서 이것들이 이제 제주를 마치 자신들의 해방구로 만들려고 이제 시도한 것. 그러니까 제주 4.3 사건은 어떤 면으로 봐도 민주화는 항쟁 아니에요. 물론 그 일로 인해서 억울하게 죽은 사람이 있어요. 있는데 우리는 역사를 제대로 알아야 돼요. 그걸 촉발시키고 그거를 계획하고 그거를 유도한 게 누구냐? 남노당 공산주의 빨갱이란 말이에요. 김달삼부터 해가지고 박헌영이가 주도해가지고 그래가지고 공연히 이거를 우리나라 국군 경찰이 막 학살했다 그런 식으로 막 몰아가서 점점 역사를 그런 식으로 왜곡하니까
지금 세대는, 야, 그때 막 국군 경찰이 막 제주, 주민들을 막 학살했다, 그거를 자꾸 얘기하더라고. 근데 실제로 그 당시 제주, 이 남로당, 이 빨갱이들이 얼마나 잔혹하게 그거를 유도하고, 그래서 결국, 국군과 경찰들도 무수하게 학살하고, 죽이고, 그 가족들도 죽이고, 제주 전역을, 저들이 점령해서, 대한민국이 자체 민주정부를 구성을 못하도록 회방하려고 그 짓을 벌인 게 이 제주 4.3 사건이고, 그 다음에 대구 폭동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우리가 꼭 알아야 돼요. 항상 대한민국의 모든 그 분쟁의 원인은 누가 제시하냐? 빨갱이 좌익 세력들이. 이걸 꼭 알아야 돼요. 단 한 번도 민주주의 세력이 문제를 일으키거나 시비를 걸거나 분쟁을 일으키는 한 번도 없어요. 전부 다 빨갱이들, 사회주의. 이것들이. 그리고 좀 더 나중에 봐야 되겠지만, 우리가 보통 민주화라고 하는 4.19도 그렇고, 지금 보면은 너무나 많은, 사실은 그 배후의 북한 공산주의자들이 했던 짓인데, 우리 역사에서는 마치 무슨 우리 민주주의 성숙한, 대한민국의 성숙함을 드러내는 독재 한강, 이런 식으로 역사를 전부 다 왜곡시켜버려가지고, 이게 지금 우리나라 역사는 이게 처음부터 끝까지 거짓말이 너무 많은 거예요. 엊그제 8.15 해가지고 지금 독립운동에 대해서도 실제 자료들 보면은 우리나라가 독립운동 한 게 거의 없어요, 거의. 중국에 있는 그 우리나라 임정도 전부 다 중국 공산당, 중국에 돈 받아갖고 한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저 장개석이가, 그걸 목적으로 우리 지원해주고, 나중에, 우리 대한민국을 자신들의 중국 세력에 계속 두려고, 그래서 사실은, 임정을 지원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6.25 전쟁 때 대만에서 장개석이가, 자기들이 군대를 보내주겠다고 했지만, 이승만 대통령이 딱 잘라말이에요. 괜찮아, 오지 말라. 왜 그러느냐? 그 군대가 들어오면 나중에 어떻게 되겠어요? 나중에 이제, 우리가 6.25 전쟁 때 너희를 도왔는데, 해가지고 얼마나, 장개석이가, 이 대한민국에 초기부터 얼마나 영향을 행사하려고 하지 않겠어요? 그래가지고 초기에 사실은 대만도 역시 중국이라 우리나라를 자신들의 그 영역에 두려고 무진 공작을 많이 했단 말이에요. 모택동일도 물론 당연한 거고, 모택동일은 북한을 통해서고. 자, 제주 4.3 사건 때 이 김달삼, 이것이 이제 행동대장이 유명합니다. 그러니까 남로당의 주요 인물들 보면은 이것들이 기껏 해봐야 나이가 20대 후반밖에 안 되는, 지금으로 말하면 정말 요즘 20대 후반이면 진짜 애 아니야, 애. 근데 그 나이 때 되는 것들이 무슨 지역 사령관이니 해가지고 완장차가지고 남로당원들을 동원해서 남녀노소를 학살했는데 낫으로 목을 쳐 죽이고 임산부의 배를 갈리고 그 다음에 몽둥이로 패지고 죽창으로 죽이고 군인들, 경찰들, 군경찰들 아주 잔인하게 돌로 머리를 찍어 죽이고 그 다음에 대구 폭동 때는 콜레라로 죽은 시체를 마치 무슨 군 경찰이 학살했다는 식으로 흰 보자기 뒤집어 씌워갖고 시내 거리로 돌아다니면서 선전선동해가지고 빨갱이들이 난동 일으켜가지고 그때도 역시 마찬가지로 어때요? 아까 얘기했지만 도끼로 사람 찍어 죽이고 생매장하고 정말 목을 그냥 칼로 도끼로 내려 찍은 것들이 무수하게 많아요. 이런 짓들을 누가 했는지 아세요? 남로당 빨갱이들이 했단 말이에요. 좌익, 지금의 좌익의 이 조상격 되는 것들이 그 짓을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후대 역사가 어때? 이 좌파 역사자들이 미화시킨 것. 그러면서 맨날 무슨 항쟁이니 민주화니, 이 좌익들은 항상 뻔해. 꼭 자기들이 한 짓을, 자기들이 한 잔혹한 짓은 싹 숨겨놓고 그것을 처리하려고 했던 국군이나 경찰을 학살자, 학살 주범. 6.25 때도 마찬가지. 6.25 때 그 인민공산군이 얼마나 많은 양민들을 학살했어요. 가지고 우물에다가 수십 구의 시체를 그냥 산채로 생매장시키고
지금 사진 다 있어요. 자료가 다 있어요. 근데 그런 거는 얘기 안 해요. 그러면서 국군이 뭐 학살을 주도했다. 유엔 미군이 뭐 맨날 그런 거를 아이들한테 가르치니 아이들이 머릿속에 뭐가 있겠어요? 야, 이 대한민국의 이 정권은 진짜 이거는 태어나지 말았어야 되는구나. 저 북한이 오히려 정통성이 있구나. 이런 식으로 오해하지 않겠어요? 특히 제주 4.3 사건 때는 정말 아주 그냥 어떤 목사님은 미제국주의의 그 앞잡이라 해가지고 산으로 끌고 가가지고 돌로 머리를 짓이겼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 일반적으로 사람을 죽이는 게 그냥 총으로 쏴서 죽이는 게 아니야. 이것들은 이 좌익들은 잔인성을 드러내서 뭐하냐? 공포심을 유발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대중들이 보는 앞에서 사람을 죽여도 그냥 죽이지 않고 머리를 돌로 찍고 어린아이도 찍어 죽이고 임산부 배도 가르고 낫으로 목을 쳐 죽이고 도끼로 찍어 죽이고. 그러니까 봐요. 항상 이 공산주의자들의 수법이 뭐냐? 잔혹성으로 공포심을 유발시켜가지고 아무도 자기들에게 대항을 못하게. 그 다음에 항상 어때요? 무지한 민중들을 선전선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이 먼저 제주 4.3 사건도 이 좌익 남로당 빨갱이들이 먼저 경찰한테 시비를 걸어갖고 거기서 문제가 생기는데 이것들이 경찰이 막 우리 무고한 우리 주민들을 막 학살한다, 죽인다 이런 소문을 막 퍼뜨렸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지금도 똑같아요. 지금도 이 좌익들이 쓰는 수법은 항상 같아요. 늘 어때요? 어떤 문제를 가지고 어때요? 그걸 가지고 시비를 걸고 분쟁을 일으키고 싸움을 조장하고 그리고 그것들을 많은 사람들한테 거짓 선동질을 하고 사람들이 광기를 일으키면 안 돼요. 그래서 한번 난리를 쳐서 그때는 물불을 가리지 않고 경찰이나 군인이나 그 가족들을 학살하는, 잔혹하게 학살하고 그래서 공포심을 줘갖고 이 사회주의, 공산주의 혁명을 일으키는 거예요. 이게 제주 4.3 사건의 본질이다. 제주 4.3 사건은 이 남로당이 저지른 대구 사태도 마찬가지예요. 남로당이 저지른 대한민국 체제 전복을. 그래서 그 당시 이승만 정권이 남한 단독 민주 정권을 수립하는 걸 방해하려고 한 게 이 제주 4.3하고 그 다음에 이 대구 사태. 그래서 그 당시 엄청난 군 내부의 이 좌익 빨갱이 군인들이 같이 그 주도해가지고 많은 우리 좀 애국 군인들도 죽고 경찰도 죽고 그 가족들도 죽고 가지고 경찰이나 이것들은 끌어내가지고 낫으로 그냥 그 자리에서 목 쳐주고 배를 가르고 여자들도 그냥 잔혹하게 참 악한 짓을 당하면서 다 죽이고 아이들도 그냥 돌로 머리를 쪄 죽인 일도 무수하게 많아. 어제까지 같이 한 마을에서 같이 공동체로 같이 밥 먹고 마셨던 그들인데 이 공산주의 사회주의 물이 들어가면은 이게 사람이 이게 완전히 미쳐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모든 걸 투쟁으로 모든 걸 투쟁. 그래서 반국가 어떤 투쟁적인 마인드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때는 아무리 가까운 친구고 뭐라도 그 눈에 살기가 들어가가지고 사람들을 잔혹하게 죽이는 수법을 항상 이 남로당이 저질렀다. 그래서 이 남로당의 이 박헌영이는 정말 나쁜 놈이에요. 그래서 남로당은 김일성 못지않게 이 박헌영이는 정말 빨갱이, 아주 극한 빨갱이로서 극자 활동을 하면서 이 대한민국을 엄청난 혼란을 일으킨 게 사실은 박헌영. 김일성 못지 않아요. 우리는 김일성만 근데 사실은 김일성은 나중에 6.25 전쟁 일으켜서 그때 문제를 일으키는데 그 전까지 누가? 박헌영이가 했다는 거예요, 박헌영. 그래서 이 박헌영이가 한 짓은 그 모든 것들을 뒤에서 계획하고, 그 김달삼이나 이런 놈들을 하수인으로 둬가지고 행동대대로 둬갖고 지역에 보내가지고 그 남로당 일원들이 어때요? 파업 주도하고, 경찰, 군대에 대해서 조직적으로 공산주의식 세포 활동을 해서 빨갱이 사상을 주입시켜가지고 군 내에서도 경찰 내에서도
대한민국의 반역적인 활동을 하게 만들고 내부 거래를 통해 가지고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이 나중에 이 사건 때문에 군에서 군 숙정 군대 내에 있는 좌익 빨갱이들을 잡아냈는데 전체 군의 10%가 빨갱이들이었어요. 해주고 다 내쫓고 자르고 그러고 난 다음에 6.25가 터진 거예요. 그때 만약에 숙군을 하지 않았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6.25 전쟁은 그냥 뭐 내부의 좌익 빨갱이들이 안에서 설쳐되면 전쟁에 이기겠어요? 당연히 지죠. 응? 근데 지금도 난 우리나라 군대에 이번에도 여러분 보면 알겠지만은 이번에 우리 그 계엄 때도 여러분 보면 알겠지만은 나는 저걸 보면서 야 우리나라 군대에도 이 좌익들이 있구나. 없을 수가 없죠. 군대라고 해 그거 없겠어. 경찰도 있고 이것들이 일사불란하게 좌파 정당의 그 하수인 노릇해가지고 일사불란하게 지금 윤 대통령을 포함해서 지금 우파 세력들을 싹 다 지금 완전히 지금 어떻게 해요? 지금 다 지금 자기네들 그 권력으로 지금 찍어 누르잖아요. 지금 뭐 그다음 윤 대통령도 지금 저런 식으로 지금 눈이 실명이 될 위기에 있는데도 병원에 안 보냈다가 뭐 이번에 뭐 하면서 뭐 손에 수갑 채우고 발에 전자 이거 채우고 그다음에 김건희 여사도 역시 마찬가지로 아니 김건희 여사가 지금 무슨 목걸이 나는 언론 절대 안 믿어요. 절대 안 믿습니다. 나는 주류에서 하는 말은 전부 다 저어떤 거짓말이다. 일단 그렇게 전제를 하고 문제를 파고 들어가면 진실을 알 수 있어요. 그러면 김정숙이하고 이번에 뭐 영궁이 된 그 여자 누구의 이름도 알고 싶지도 않지만은 그 사람들 왜 그 사람 특검 안 해? 아니, 김정숙이는 그 엄청나고, 그 다음에 그리고 심지어는 뭐 이런 말까지 있더라고. 청와대에 있는 뭐 그림들도 지금 싹 다 뭐 가져갔다는 말도 있고. 무슨 엄청난 비밀이 있길래 그거 국가 대통령 비밀 그걸 해가지고 그걸 묶어놓고. 그러니까 한번 그러면 다 같이 까보자. 누가 더 많은 부정을 저지르고 누가 더 많은 뇌물을 누가 더 많은 국가 세금으로 도둑질해 누가 한번 비행기 지 혼자 타고 가가지고 5년치 먹을 그 음식값을 단 5일 만에 다 헤쳐먹는 그러니까 돼지 뭐라고 욕을 먹지 안 그러겠어요? 아니 그런 걸 왜 안 팠죠? 왜 주류 언론들은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꼼짝 안 하면서 김건희 여사 그 목걸이 그거 실체 제대로 밝히지도 않는 문제 지금 말이 안 맞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 때 박근혜 대통령이 뭐 했다 나중에 다 거짓말로 판명됐죠. 지금도 똑같아요. 그러니까 좌파들은 자기들은 막 몇천 배, 몇만 배 더 하는 일, 온갖 부정부패를 저지르면서 우파 어떤 성향의 정치인이 조금만 그걸 가지고 막 확대시켜가지고 막 엄청나게 무슨 나라를 팔아먹는 매국노 취급하잖아요. 박근혜 대통령이 그렇게 해서 끌어내려왔고,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도 지금 똑같아요. 지금 워싱턴에 트럼프가, 저거 했어요, 지금. 똑같이 계엄 선포를 했어요. 왜 했는지 아세요? 워싱턴이 워낙 폭력, 살인, 마약이 너무 막 지도가니까 아니 한 나라의 수도가 이렇게 개판이 돼서 되겠냐 해가지고 계엄을 선포해가지고 군인들로 하여금 싹 다 정리한 거예요. 그게 계엄이에요. 근데 그 계엄이 내란입니까? 미국에서 그 계엄을 내란이라고 누가 얘기한 적이 있어요? 없잖아요. 지금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아니 미국 성조기를 찍고 그런 거에 대해서는 찍소리 조금 더 경찰이나 어디서 뭐라고 안 했잖아요. 근데 왜 오성 홍기 찢으니까 막 경찰에서 지금 조사받으라고 나오라고. 이게 말이 안 돼요. 주중대사 그 이상한 놈이 중국에 대한 그 젊은 사람들의 이게 너무 그거 이제 한마디 하니까 그새 그냥 경찰에서 바로 자해대 학생들 경찰 수사 들어갔죠. 오성홍기 찢는다.
우리는 이 오송 홍기하고 저 북한의 저 인공기하고 아주 그냥 엄청나게 크게 만들어가지고 아주 불질러 버려야 돼. 찍고 불질러갖고 유튜브에서 전 세계로 아주 다 방영시켜 버려야 돼. 예. 아니, 미국 성적이 막 찍고 막 불태우고 막 그런 거에 대해서 단 한 번도 조사한 적이 없어요. 없다고. 응? 이번에 뭐 원내대표한 그 인간도 뭐 대학교 때, 응? 그 허접한 대학교 나와가지고 거기서 뭐 미 대사관 폭탄 사제 폭탄 만들어갖고 뛰어들어갖고 그런 인간을 한 나라의 정당의 그 대표로 세운다는 게 말이 됩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미국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응?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이 사회주의, 공산주의 빨갱이들은 잔인해요. 잔혹해요. 이거 꼭 알아둬야 돼요. 그래서 우리 근대 6.25 전부터 6.25 이후부터 해가지고 저들이 저지른 일은 같은 동족, 같은 동포, 같은 식구, 같은 이웃, 같은 마을에 있던 사람들을 하루아침에 어때요? 자기네들에 합류하지 않는다고 해서 어때요? 아까 얘기했죠. 낫으로 찍어 죽이고 목을 자르고 배를 가르고 돌로 머리를 쪄 죽이고 그 가족들까지 완전히 막 그냥 잔혹하게 또 생매장을 시키고 산에 끌고 가가지고 전부 다 죽창으로 찔러 죽이고 그게 무슨 민주화입니까? 그게 무슨 항쟁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이 폭삭 소가수다를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니 저런 걸 만들 것이 아니라 아니 제주에서 정말 있었던 비극 비참한 일을 왜 드라마에서 만약에 진짜 나중에라도 드라마나 영화로 대구 사태나 이 제주 4.3 때 빨갱이들이 어떤 만행을 저질러지 그대로 그 묘사하면은 나는 전 국민이 다 좌파 사회주의에 대해서 등을 돌릴 거라고 나는 확신해. 그 기록이 다 있어요. 다 있어요. 근데 이 좌파들은 여전히 이걸 무슨 민주화다, 항쟁이다, 대한민국의 그 이승만 독재가 그냥 국민을 억압하는 거에 대한 항쟁을 했다는 식으로 미화를 시켜버리잖아요. 김대중이도 미국 가서 그랬어요. 제주 4.3 사태는 공산주의자들이 일으킨 폭동이라고 김대중이도 그렇게 인정했어요. 그럼 경찰이나 그 군인이 자기 동료들이 이런 잔혹한 죽임을 당하고 또 자기 가족들이 이런 엄청난 학살을 눈앞에서 당하는 걸 지켜봤는데 그럼 그 사람들이 가만히 그걸 있겠어요? 가만히 있겠냐고. 당연히 복수를 하거나 그런 그 남로당 빨갱이 좌익들을 단호히 처리하려고 하지 않겠어요. 그건 정당한 거예요. 그걸 정당방위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이 사회 질서를 무너뜨리고 국가의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하려고 하고 대한민국의 민주국가 이 정부 수립을 방해하는 그래서 남로당이 이 대한민국을 접수해서 남한 사회주의 공산주의 하려고 하는 이 박헌영하고 남로당에 이 대항하는 국군 경찰을 왜 잔혹한 학살자로 왜 이렇게 몰아세우냐. 지금 이 제주 4.3도 그렇고 대구 폭동 이것도 그렇고 제대로 역사가 다시 쓰여져야 돼. 근데 좌파 정권이 들어서면 항상 자신들이 저지른 그런 사악한 만행에 대해서는 다 숨기고 거기에 대항은 그것을 처리하려고 했던 국군이나 경찰을 아주 잔혹한 학살 만행자로 오히려 거꾸로 지금 그렇게 지금 많은 학생들이 지금 뭐 30대, 40대 이 사람들이 그렇게 다 배웠단 말이죠. 배웠어요. 그나마 나 때는 그래도 정상적으로 배워서 다행인데 어느 순간부터는 뭐 제주 사자 항쟁이란 말. 동학도 거지 같은 그 동학도 그냥 이완용 누구야 고종의 아버지가 지 정권 어떻게 좀 해보려고 해서 이용해 먹은 게 동학이에요. 동학 그거 알면은 정말 웃음도 안 나요. 저런 걸 무슨 동학 정신이 어쩌고 저쩌고 무슨 정신이 뭐가 있어? 제정신도 아닌 것들이 지들끼리 나중에 내가 동학에 대해서 설명해 줄게요. 정말 그 역사를 알면은 야 이런 걸 가지고 무슨 동학 정신이 어쩌고 저쩌고 무슨 동학 후손들에게
그러니까 우리가 알아야 돼요. 이 사회주의 공산주의자들은요, 역사적 관점이 우리하고는 정말 달라요. 그러니까 보편적 상식 수준도 안 되고 일반적 수준에서도 논할 가치가 없는 그 정도의 선전선동으로 자신들을 미화하고 자기들이 했던 그 엄청난 잔혹한 학살을 다 떼버리고 그걸 오히려 민주주의, 우리 애국 세력에게 다 떠넘긴단 말이에요. 근데 저들의 잔혹성이 사라졌냐? 아니요. 공산주의, 사회주의를 물을 한번 먹기 시작하면은 그 인간의 잔혹성이 그대로 이게 안에서 살아나가지고 우리도 앞으로 더 만약에 저들이 더 확고하게 권력을 뒤지면 이런 일이 안 일어나는 법이 없어요. 길거리에서 우리 젊은 애들이 죽창에 찔리고 돌에 머리가 깨지고 안 일어난다는 보장이 없다니까. 일어날 수 있어.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알아야 돼요. 제발 우리 지금 아직도 이런 일에 있어서 나는 중도고 나는 그런 데 별 관심이 없습니다. 글쎄 그게 이렇게 중요합니까? 아직도 이런 식으로 하고 있는 사람들은 아까 얘기했지만은 이런 제주 4.3과 그다음에 대구 그때 폭동뿐만 아니라 6.25 그 이후에 이 대한민국을 계속해서 이렇게 분란, 파괴 이런 것들을 저지른 저 세력들이 지금 저들의 후예들이 지금 정권을 잡고 벌써 2번씩이나 우리 우파 정권을 뒤집어 엎어버리고 대통령을 끌어내려서 감옥에다 가둬놓고 지금 이러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저런 것이 저기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앞으로 우리 국민들한테 그대로 그래서 1948년 이 4.3 무장혁명은 이거는 남노당이 저지른 것이고 무려 6년 6개월 동안 이걸 처리하느라고 대한민국이 거기에 엄청나게 많은 소진을 했어요. 군 경찰이 가까스로 그리고 그들이 나중에 6.25 이후에 이것들이 남노당 세력들이 지리산으로 들어가가지고 그 빨치산이 된 거예요. 조정래 태백산맥이니 뭐니 이 거지 같은 이 소설 이거를 서울대학교 애들이 가장 대출을 많이 받대요. 난 태백산맥 도대체가 대학생이란 녀석들이 한심한 새끼들이 그렇게 읽을 책이 없어요. 태백산맥이나 보고 자빠져 있어요. 그 왜곡된 걸 보면서. 그러니까 걔들이 커서 나이가 40, 50 처먹어도 여전히 좌파 따라지가 되고 그들이 하승이 돼가지고 선거 때 지지하고 지금 나라 경제 완전히 지금 우리나라 지금 문제가 뭐냐면 경제 공장이 못 돌아가게 해요. 지금 경제 관련 법을 보면은 회사나 공장이 못 돌아가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데다가 돈 풀어봐야 소용이 없어요. 공장이나 회사가 돌아가야 수출도 되고 돈도 벌고 직장도 있고 취업도 되고 그래야 이 사회가 돌아가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거를 막아놓고 돈을 퍼야 된다. 돈이 부족하니까 옆집에서 그 돈을 어디서 빌릴까요? 저 중국에서 내가 빌릴 것 같은데 아니면 일본? 글쎄 어느 쪽에도 빌리든 그럼 결국은 또 다른 나라 빚으로 우리가 또 그거 가지고 또 소비 쿠폰 또 뿌려가지고 또 그거 가지고 한바탕 쓰고 이번에도 이거 뿌려가지고 경제 효과가 거의 없대잖아요. 또 발표났잖아. 지난번에도 그랬거든. 그냥 밑 빠진 덕에 물 붓는 거. 그 돈으로 차라리 원전을 하나 더 짓고 그 돈으로 좀 AI 첨단 반도체 공장을 하나 더 짓든지 뭘 하든지 해야 되는데 그 다음에 지금 태양광으로 저쪽 서부 인천 저쪽인가 완전히 그냥 도배를 한다고 하더라. 도배지. 그 예상이 돼 있어야지 그것도. 그럼 그 돈을 가지고 그러니까 이 태양광이나 이런 것도 결국 뭐냐 이 좌파들이 거기서 돈을 빼먹으려고 하는 거예요. 원전에서는 빼먹을 게 없으니까 태양광 말로는 우리가 원전이 위험하니까 우리가 태양광 발전 좀 깨끗하고 안전한 근데 사실은 뭐야? 그게 목이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좌파들이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냐? 이것들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것들은 뭐냐?
그러니까 옛날에 공산주의 좌익들은 솔직하게 그나마 그들은 진짜 자신들의 사상에 정말 열심인 사람들이에요. 그나마. 그렇게 뭐 크게 돈을 그러진 않아요. 근데 지금 그 후예들이 좌파 빨갱이 이것들이 더 나쁜 인가? 왜 더 나쁘냐? 이것들은 권력도 잡고 돈도 빼먹으려고 하는 거예요. 지난번 문가 정권 때도 그랬죠. 이번에도 지금 봐요. 이것들이 하나하나 뭐냐? 어떻게 하면 돈을 빼먹을까? 국가 세금에서 돈 빼먹을까? 이 연구만 하는 거예요. 절대 주가 높여주는 거, 공장, 우리나라 경제 발전하는 거, 뭐 AI, 뭐 3대 강국, 웃기는 소리야 다. AI가 지금 전기를 엄청나게 잡아먹는데, 예? 그리고 원전을 더 확대되는데, 멀쩡한 원전도 지금 정지시켜놓고, 계속. 그러니까, 아까 내가 얘기했죠. 말은 이렇게 하는데, 실상 그 속은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항상 공산주의자들은 말은 청산주의예요. 말은 평화다, 우리 민족 화합이다, 우리 한 동포다, 우리 서로 함께 손잡고 가자, 외세를 배척하고 우리끼리 잘 살자. 또 정책적으로 굉장히 막 우리가 기업을 우선시하겠다, 경제활동을 우리가 말로는 그렇게 하는데 뒤에서 실제 정책은 그 반대로 항상 반대로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발 우리나라 국민들이 좌파는 정말 찍어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좌파 성향의 사람들은 누가 되었든지 간에 그 사람들 공무원으로도 임명하면 안 되고 군인이 될 수도 안 되고 판검사 정말 되면 안 돼요. 그 사람들은 동네 이장도 되면 안 돼. 학급 반장도 되면 안 돼. 진짜 하다. 왜? 그들이 들어가는 곳마다 항상 싸움, 분란, 파괴, 조직을 다 집어삼켜가지고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모든 그 어떤 단체들이 보면 처음에는 순수하게 출발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은 이 주사파들, 그 다음에 친중, 이것들이 들어가가지고 그 기관을 접수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당도 지금, 그래서 내가 볼 때 민주당도 지금 그래서 지금 저렇게 된 거고, 국힘도 보니까 거의 종중, 돈 받아먹은 인간들이 거의 많다 보니까 지금 이 상황에서도 아무런 성명도 안 내고, 저렇게 대통령이 저렇게 인권이 무시당하고, 영부인이 저런 식으로 지금, 말도 안 되는 어거지 수사를 해서 저렇게 감옥에 가도, 이것들이 성명서 하나 안 내잖아요. 제대로 된 성명서. 선거에 대해서는 아예 입을 닫고 있고. 자, 우리가, 보세요. 대한민국은 태생부터가 사실 불안정했어요. 이승만 대통령도 너무 잘 알았고.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은 어떻게든지 대한민국을 안정화시키려고 미국을 철저하게 끌어안고 또 이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견고하게 하기 위해서 참 문맹률 너무 높으니까 학교 많이 짓고 그래서 문맹률 빨리 많이 떨어뜨리고 정말 대한민국이 정말 제대로 된 나라가 되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했단 말이에요. 이승만. 박정희 대통령도 마찬가지고 장명 정권, 이 민주당 장명 정권 아주 개판쳤단 말이에요.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이 혁명을 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하여튼 민주당이 집권하면 뭐 되는 게 없어 보여요. 그래서 또 전두환 대통령이 얼마나 참 우리나라 IT부터 한강 개발, 우리나라의 우리가 90년도 이후의 경제 발전과 그다음에 그 이후에 이제 선진국으로 가는데 모든 그 토대는 전두환 대통령이 다 깔은 거예요. 근데 그 모든 것을 다 말아먹은 게 누구냐? 그리고 그 말아먹으면서 자기 주머니 채운 인간들이 누구냐? 좌익이에요. 좌파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나는 이런 사람이 제일 바보 멍청이 같아요. 나는 정치적 신념이 있어서 민주당을 찍고 웃기는 소리야. 무슨 정치적 신념이 뭐가 있어요? 도둑놈, 떼도둑놈들한테 무슨 정치적 뭐가 있겠냐고.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저급한 이 강도, 떼강도, 이 좌익들은 떼강도, 날강도, 학살자, 도살자들. 근데 우리 대한민국이 지금 저런 세력 때문에 방송, 언론 다 점령되었고, 학교 다 점령되었고, 사법 다 점령되었고, 지금 어디 한 군데 온전한 데가 없어요. 그리고 기독교, 내가 분명히 얘기하지만, 우리나라 기독교는 진짜 정말 이게 우리나라 공산주의 사회주의자들이 이
모판이 된 게 우리나라 기독교예요. 우리나라 개신교. 그거 똑바로 알아야 돼요. 천주교하고 합작해가지고. 물론 기독교 보수 진영은 거기에 물론 많이 발을 빼긴 했지만 보수 진영은 사회가 이렇게 돌아가는 거는 신경도 안 쓰고 맨날 교회 예배당 안에서 불러 성령 찾고 방언 찾고 은사 찾고. 그러니까 우리 이 나라가 무속으로 넘어가고 유교, 불교가 다시 중흥하고 거기에 대한 생각이 없어요. 그리고 이 좌파들이 항상 교회를 표적으로 언론 선동질 하니까 늘 교회에 대해서 안 좋은 이미지, 늘 교회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를 방송에서 수시로 내보내고. 그러니까 교회가 진짜 전도 안 되죠. 교회 정말 점점 앞으로 정말 너무 힘들어져요. 교회 인구도 줄죠. 인구도 주는 게 자연적인 현상이 아니에요. 많은 텔레비전 드라마 보면은 특히 JTBC나 이런 데 봐요. 젊은 애들이 야 혼자 사는 게 편하겠다. 뭐하러 결혼하냐 귀찮게. 야 혼자 살아도 저렇게 잘 먹고 잘 사네. 오히려 행복하네. 자유가 있네. 이게 성경에 반대되는 그런 것들을 집요하게 그 오락 프로그램으로 세뇌를 시켜가지고 그 원인이에요 사실은. 그게 가장 큰 원인이에요. 가장 큰 원인. 집값 높다. 그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 대한민국의 모든 악의 근원은 누구에게 있느냐? 좌익. 정말 좌파들한테 있어요. 정말 이거는 몇백 가지, 몇천 가지, 몇만 가지의 그 증거 자료가 넘쳐나요. 근데 안타까운데 지금 우리나라는 지금 도저히 어떻게 해볼 수가 없는 상황에 지금 빠졌어요. 진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자유대 학생들이 저렇게 길거리에서 이 뜨거운 날 막 그냥. 근데 문제는 지금 더 시간 지나면 저것도 이제 법으로 분명히 막을 거란 말이에요. 저것도 법으로 제재해서 길거리에서 젊은 대학생들, 청년들이 저런 데모를 못하게. 그래서 현수막도 지금 못하게 하는 법안이 지금 올라가 있죠. 그렇게 되면은 이젠 더 이상 길거리에서 이런 것도 못하게 만들 거라. 분명히 아마 그럴 것 같아요. 내 예상. 그걸 내버려 두진 않거든. 그걸 통해서 사람들이, 그래? 그러면 조금씩 사람들이 생각이 바뀌고 진실을 알게 되면 이게 한순간에 자칫하면 이제 뒤집어지니까. 항상 그러거든. 그러니까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그걸 못하게 해야죠. 진실을 알리는 모든 일들을 못하게 하겠지. 거리, 투쟁, 항쟁, 유튜버, 언론은 이미 주류 언론은 다 넘어왔으니까. 주류 언론은 조선일보도 그렇고 내가 보면은 김건희 여사나 그렇게 윤 대통령이 그렇게 인권을 그렇게 참 보장받지 못한 애도 한 줄도 안 나와, 진짜. 야, 난 놀랬어. 한 줄도 안 나와. 맨날 엄한 기사나 맨날 내요. 그러니까 그 안에 있는 기자들이나 이 편집국장이나 사주들이 벌써 이미. 그러니까 이제 언론 저때 믿지 말고, 주류 언론은 아예 믿지 말고, 그나마 진실을 알리는 우파 유튜버들을 봐야 돼. 그걸 봐요, 그걸 봐야 그나마 지금 어떻게 나라 꼴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고, 그나마 지금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가 알지. 주류 언론 봐가지고는 아무 문제 없어요. 아무 문제 없는데. 이제, 우리 여자 아르바이트생들은 이제 알바 자리 다 없어져요. 알바생을 2년 정기적으로 법제하면은, 여러분 같으면은 알바생 쓰겠어요? 쓰겠냐? 그 다음에, 우리 여자들은, 여자들 생리휴가를 이제 의무적으로 해야 된다. 무조건. 그러면은, 그거는 권고사항은 될 수 있지만, 강제 법으로 하면은, 그러면, 매장 주인 입장에서는, 그럼 그때 쉬게 하고, 또, 수당도 주고 그러면은, 그거 할 수 있겠냐고요. 못한단 말. 그럼 어떻게? 아르바이트 안 쓰는 게 최고로 편하지. 속 편하지. 그래야 법에 안 걸리고, 쓸데없는데 연루 안 되니까. 그럼 그 아르바이트 못하는 우리 여학생들이 어디 갈까요? 어디 가겠어요? 한번 생각해봐요. 역사적으로 여성들이 제대로 된 직업을 가지 못하면 어디로 갑니까? 뻔해요. 술집으로 가요. 아니면 몸 파는 데 갑니다.
물론 다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베네수엘라가 그러잖아요, 베네수엘라가. 옛날 구소련도 그렇고, 옛날 구소련은 그 대학생들이 보니까 뭐 그 당시 스타킹 하나만 줘도 몸 파는다는 그런 말들이 그때 많이 났다고요. 응? 우리나라 안 그럴 것 같아요. 그럼 젊은 애들도 마찬가지. 아르바이트 할 자리가 남자애들이 없으면 어디 가겠어? 젊은 애들은 어디 가겠냐고. 뭐 해외 어디 뭐 노동자 자리로 가든지, 국내 일자리가 없으니까 밖으로 나가죠. 그렇게라도 어떻게 해야죠. 그렇다고 좋은 일자리 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 한국에 외노자들이 오잖아요. 그 우리나라도, 우리 애들도, 우리나라 젊은 애들 그렇게 가는 거예요. 똑같아. 이게 지금 우리 청년 세대가 지금 이제 아르바이트 자리도 지금 완전히 초토화시키는 그런 정책을 지금 하고 있어요. 근데 겉으로는 사회적 약자를 위한 정책이다 포장을 해갖고, 아직도 좌파들이 무슨 짓을 저지를지 모르는 우리 젊은 청년들이 있다면, 또 많은 우리 405, 특히 이 4050은 물론 4050 세대 중에도 좀 우파가 있긴 하지만 거의 대부분 아직도 이 대가리가 깨져도 내가 볼 때는 걔들은 관 속에 들어가도 내가 볼 때는 죽은 시체가 돼서도 나는 좌파 아마 이럴 것 같아. 나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진짜 죽어도 쟤들은 정신 못 차릴 것 같아. 하여튼 40, 50 세대 중에 이 좌파들은 나라 망친 주범들이에요. 주범들. 그러니까 이 세대들한테는 아주 20대, 30대들이 있는 놈, 없는 욕, 쌍욕 다 해도 괜찮아요. 아주 그냥. 니들 때문에 우리 다 망쳤다. 니들 늑다리 때문에 이 사회 주축 세력이 4050이잖아. 이것들이 어느 기관이 다 중요한 자리 다 꿰차고 있잖아. 근데 이것들은 지들은 배가 부르고 주머니에 넉넉하니까 뭔 정책을 해도 움직이질 않아요. 근데 이제 앞으로는 이제 이 4050 세대도 이제 곡소리 나는 정책들이 이제 전국에 지금 건설업들 지금 공사 중단하고 있어요. 사고 한번 나면 지금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제 앞으로 계속 치고 올라올 거예요. 이제 대기업에 있는 애들 지들은 우리 문제 없어. 이제 앞으로 문제 있을 거라고. 문제 있으니까 이제 조금만 기다려봐요. 이제 올 연말이나 내년쯤 되면은 지금 현 이 좌익 정권들이 하는 이 정책이 이제 실제적으로 우리에게 다. 그래서 벌써 전기세 오른다 그러잖아. 전기세 오른다 그러잖아. 아니, 전기세를 올리지 말고 원전을 지으라고. 원전을 돌리란 말이에요. 원전 돌리면 전기세 안 오를 수 있다고. 근데 무슨 거지가 우리나라에 무슨 태양열이 그게 우리나라 땅은 안 돼, 이게. 사계절 거기다가 툭하면 비 오고 어쩌고 저쩌고. 원전 지을 것이 아니라 홍수오면 그거나 이명박 대통령이 4대강이나 더 확대해가지고 댐이나 좀 보완하고 멀쩡한 댐 해체해가지고 그냥 물 난리 나면서도 그러면서도 보를 해체해야 된대. 야, 정말 나는 그 정도의 그 사람은 정말 뇌가 어떤지 한번 살펴봐야 돼, 정말. 우리가 지금 우리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지금은 예배당 안에서 기도할 수 있고 예배할 수 있지만 나는 이대로 가면은 이것도 힘들다고 봐요. 이대로 가면은 이거 힘들어요. 힘들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나 어떤 기독교 기관이 이번에 세미나 하는 걸 딱 보니까 내가 좀 한숨이 나오는 게 아니 이 와중에 무슨 개혁주의 설교가 어쩌고 저쩌고 나는 그래서 한숨이 푹푹 나와요. 지금 나라는 망하게 됐고 젊은 애들이 나와가지고 저렇게 띠약볕에 지금 고생하는데 한가하게 목회자들이 모여가지고 지금 무슨 칭의 교리가 어쩌고 교리 나는 아주 그거 보면은 야 참 이렇게 참 참 말이 안 나와요 진짜. 정말 이러니까 교회가 현실성이 없는 거예요. 이러니까 교회가 현실성이 없는 거라고요. 밖에 나가면 지금 다 죽겠다고 아우성인데 교회만 들어오면 아무 문제 없대. 왜 아무 문제가 왜 없냐고 왜? 나중에 교회도 다 그게 밀밀듯이 들어올 텐데. 빌 게이츠가 이제 곧 있으면 이제 한국에 와요. 싱가포르가 빌 게이츠가 방문하고 난 다음에 백신
맞는 거 그거 의무화해버렸어요. 그럼 우리나라 왜 올까요? 그 빌 게이츠 얼마나 바쁜 사람인데 그 사람이 여기까지 기어올 때는 목적이 있는 거예요. 왜 오겠냐고. 백신 이거 의무 접종. 우리나라도 이제 앞으로 코로나 백신 의무 접종으로 분명히 갈 거예요. 그래서 안 맞으면 이제 분명히 지난번보다 훨씬 더 센 불이익이 주어질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똑바로 알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전방위적으로 지금 어려워요. 그리고 좌파들은 뭐 돈만 주면 뭐 누구한테나 가가지고 다 자존심이고 뭐고 뭐서 돈만 벌면 뭐 중국에 가서도 쉐시하고 뭐 어쩌면 트럼프에 가서도 아부하려고 막 우리나라 그냥 몽땅 다 갖다 줄 거야. 우리나라 다 갖다 가지세요. 뭐 우리만 뭐 먹고 살면 괜찮아요. 이번에 그 뭐 조국도 그렇고 윤미향이도 그렇고 이번에 그 저기 그 사면한 거 봤죠? 여러분 그거 보면서 무슨 생각 듭니까? 근데 그걸 보고도 우리 기독교인들이 아무 생각이 없다면 도대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도대체 무슨 의미입니까? 우리가 맨날 뭐 하나님에 대해서 뭐 성경의 어떤 다윗의 얘기 뭐 예수님에 대해 근데 그게 그냥 성경의 이야기로만 끝나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물론 우리는 어차피 인간이 타락하고 문제가 많고 세상이 어차피 그런 걸 알아요. 그걸 우리가 뭐 완전해지겠다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자신이 인간의 부패성이 이렇게 드러나면 이걸 어떻게 하면 좀 더 좋은 방향으로 갈까?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자신부터도. 근데 우리나라 교회는 전혀 그런 게 없습니다. 내가 정말 오늘도 이런 주일날 얼마나 많은 서울시내 있는 교회들이 설교 주제를 한번 검색해 보면 지금 나라가 지금 이렇게 벼랑 끝에 무너지는데도 그냥 맨날 뭐 기도 많이 하시면 하나님이 은혜 주십니다. 성령이 물론 그게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게 틀린 말은 아닌데 우리가 좀 더 현실 속에서 지금 이 상황을 보면서 하나님 얼마든지 믿을 수 있고 그렇게 믿어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하니까 내가 문제라는 거예요. 그렇게 안 하니까. 물론 하나님은 지금 통치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이루어지긴 해요. 하나님은 악인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 교회가 잠잠히 그냥 침묵하고 우리는 우리끼리 그냥 요 안에만 잘 있으면 돼. 이러라는 건 아니잖아요. 그게 경건한 신앙이 정말 아니거든요. 근데 그걸 경건한 신앙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교회의 경건주의는 잘못됐습니다. 나는 명백하게 말하지만 교회에서 정치 얘기하지 않는 건 정말 명백하게 잘못된 거예요. 이건 분명히 잘못된 거예요. 근데 교회에서 정치 얘기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좌파, 우파 그런 얘기 안 합니다. 우리는 그런 거는 일체 교회에서 우리는 우리 공동체 안에서 하면 안 됩니다. 이런 교회들은 정말 이런 교회들은 진짜 잘못하는 거예요. 정말 잘못하는 거 진짜 꼭 알고 있어야 돼요. 자,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나라와 이 사회와 이 땅이 좀 좋아져서 더 나아져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일에 더 좋으면 얼마나 좀 좋을 텐데 그게 아니고 점점 더 우리의 신앙과 교회와 우리의 삶을 어렵게 만들어서 굳이 어렵게 만들어서 더 힘들게 하고 있는 현상이 있습니다. 특히나 하나님을 반대하고 기독교를 싫어하고 성경을 짓밟는 저 사악한 좌익의 무리들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제거해 주시고 이 땅에 다시 온전히 돌이킬 수 있도록 주여 제발 역사해 주옵소서. 간절히 기도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